이게 뭐죠? 비트코인 지갑 복구 코드? 설마 2009년 파일이라고? 이거 진짜면 대박인데요? 과장님, 이 가방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찾아갔어요. 그럼 처리 규정대로 폐기 수순 밟아야겠네. 잠깐만요. 이게 뭐죠? 비트코인 지갑 복구 코드? 뭐? 설마 2009년 파일이라고? 이거 진짜면 대박인데요? 35살 지하철 공사 분실물센터 직원 이민호는 10년이 지나도록 주인을 찾지 못한 가방을 정리하던 중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09년에 생성된 비트코인 지갑과 복구 코드, 그리고 의문의 USB. 이것은 한 평범한 공무원이 우연히 마주한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민호는 서울 지하철 공사 분실물센터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35살의 평범한 공무원으로 매일 수백 개의 분실물을 정리하고 주인을 찾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지루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민호는 크게 불만 없이 일했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날 민호는 창고 정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10년 이상 보관된 분실물은 규정상 폐기해야 했고 민호는 그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우산, 가방, 지갑, 핸드폰 등 수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검은색 백팩이 눈에 띄었습니다. 접수 날짜를 확인해 보니 2014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정확히 10년 8개월 전이었습니다. 민호는 규정대로 폐기 목록에 올리려다가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0년 동안 누구도 찾아가지 않은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민호는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낡은 노트북 한 대, 몇 권의 책, 그리고 작은 파우치가 있었습니다. 노트북은 오래되어 작동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파우치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 한 장과 USB 메모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비트코인 지갑 복구 코드라는 제목 아래 긴 영숫자, 조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USB 속 2009년 파일 마이너스 절대 삭제하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2009년이라면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였습니다. 민호는 평소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었기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그리고 상당한 양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다면 엄청난 가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즉시 과장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USB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민호는 사무실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USB에는 파일이 하나만 들어 있었습니다. 월럭 대시라는 이름의 파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지갑 파일이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비트코인 지갑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리고 복구 코드를 입력해 지갑을 복원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500BTC. 민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500개의 비트코인이라고? 2024년 기준으로 비트코인 한 개가 약 1억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갑에는 500억 원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온 자신 앞에 갑자기 500억이 나타난 것입니다. 민호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정대로라면 분실물 센터에 보관하고 주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0년이 지났고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에 악마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이것을 가지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 가방에 그런 것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닐까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포기했거나 이미 잊어버렸다는 뜻이 아닐까요? 하지만 민호는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고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장에게 보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처리해야 할까요? 민호는 일단 USB를 다시 가방에 넣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민호는 괴로워했습니다. 500억이라는 돈은 너무나 큰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양심의 가책도 컸습니다. 결국 민호는 결정했습니다. 주인을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분실물 접수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014년 3월 15일 2호선 강남역에서 발견된 가방이었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청소 직원이었고 특별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가방 안에 신분증이나 연락처가 없어서 주인을 찾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가방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를 뒤지다가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김태준,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적혀 있었고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는 이미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통신사에서는 해당 번호가 10년 전에 해지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민호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지하철 공사 분실물센터입니다. 10년 전 분실하신 가방을 보관 중입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SNS를 통해서도 김태준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이메일 주소의 도메인을 검색해 보니 이미 사라진 스타트업 회사였습니다. 민호는 그 회사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봤고 2014년에 폐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조사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던 중 2014년 3월에 관련된 뉴스를 발견했습니다. 30대 개발자 실종, 가족 수소문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김태준이라는 30대 개발자가 2014년 3월에 갑자기 실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출근길에 나섰다가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기사에는 김태준의 사진도 실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방의 주인이 실종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종 날짜는 3월 14일이었고 가방이 발견된 날은 3월 15일이었습니다. 시간상으로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김태준은 출근길에 이 가방을 지하철에 두고 내렸고 그 후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추가 검색을 통해 민호는 김태준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었고 지금도 오빠를 찾고 있다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블로그에는 10년 동안의 수소문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가족들의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망설이다가 블로그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분실물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김태준님의 가방을 찾고 계신가요? 10년 전 지하철에서 발견된 가방이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고 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답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태준의 여동생 김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오빠 가방을 찾으셨나요? 제발 장난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민호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2014년 3월 15일 강남역에서 발견된 검은색 백팩입니다. 지연은 즉시 분실물센터로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지연이 어머니와 함께 분실물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민호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오빠의 흔적을 찾지 못했는데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을 안내해 가방을 보여줬습니다. 지연은 가방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정말 오빠 가방이에요. 오빠가 항상 메고 다니던 거예요. 여기 이 자국도 그대로네요. 어머니도 가방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에게 가방을 건네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특별한 것이 있는지.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오빠는 항상 컴퓨터 작업을 했으니까 노트북이랑 그런 거 아닐까요? 민호는 비트코인 이야기를 꺼낼지 고민했습니다. 민호는 결국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가방 안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갑 복구 코드와 USB가 있는데 민호는 자신이 확인한 내용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500개의 비트코인, 현재 가치로 500억 원이라는 사실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지연과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500억이라고요? 오빠가 그런 걸 가지고 있었다니. 지연은 충격에 빠진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오빠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공개 수배도 하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연은 민호에게 사례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지연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10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평생 받을 돈을 한 번에 받게 된 민호는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김태준을 찾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연 가족은 나머지 돈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연을 알렸으며 거액의 제보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언론도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10년 전 실종된 개발자와 500억 원의 비트코인이라는 스토리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태준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는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2014년 3월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쳤고 심각한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무연고자로 분류되었고 10년 동안 요양원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보 포상금을 본 요양원 직원이 신고했고 DNA 검사를 통해 김태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족과의 재회는 눈물바다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고 지연도 오빠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은 가족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따뜻한 감정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김태준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서서히 기억을 되찾아갔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기억해냈습니다.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호기심으로 채굴했고 500개를 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가치가 거의 없었지만 언젠가 가치가 오를 것이라 믿고 보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태준은 민호를 만나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이 정직하게 가방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가족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재산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비록 500억을 포기했지만 10억을 받았고 무엇보다 한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1년 후 민호는 공무원 일을 계속하면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으로 집을 사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정직함이 결국 보상받는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김태주는 거의 완전히 회복했고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으로 얻은 돈으로 실종자 가족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민호도 그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특별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평생 친구로 지냈습니다. 민호는 가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0년 된 가방을 열었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만약 그때 욕심을 부려 비트코인을 가져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행동한 덕분에 민호는 떳떳하게 살 수 있었고 더 큰 보상과 의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 어디서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정직함과 양심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